실시간 웨비나 교육을 그러니까 총 16시간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동시 접속 1,400명대 이상의 4시간 교육을 했었는데 교육 만족도가 무려 97점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 강사 영상 플랫폼 온토리TV의 민수경입니다. 이러다 말겠지 했던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대학 개강을 앞두고 수업을 온, 오프 병행하는 걸로 공지를 받았었는데요. 수업일에 수강생 절반은 학교 수업에 참석을 하고 절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형태. 그러니까 학생들의 참여 인원을 조절해서 접촉을 좀 최소화하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그나마도 전면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 학기 동안 줌으로 오디오만 열어놓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 거의 라디오 진행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학생들의 댓글을 사연 삼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만 다시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결정이 되고 나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교육생들이 자발적 참여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이 교육 콘텐츠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요,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오프라인에서의 강의보다도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에너지 소모가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도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숙제이자 이 시대의 사명이라 여기고 또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죠. 비대면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풀어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한데요. 기업에서도 역시 하반기 강의, 이 집체 교육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분들도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비대면 교육 경험이 없는 기업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쓰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래도 벌써 한두 번 비대면 교육 경험이 있는 업체들에서는요.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이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기획할 것이냐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비대면 강의들에 대한 결과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교육 기획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내용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담당자분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 전화 문의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요. 뭐라고 보통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예산이 많지 않아서 퀄리티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일단 진행하면 좋겠어요. 라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최소한의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으면요.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고요. 교육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담당자가 다시 그 리스크를 안고 온라인 교육을 시도해야 되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육 퀄리티를 위해서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비용 대비 최선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교육을 기획하실 때 교육 콘텐츠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교육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적합한 교육이 맞는지,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하는 게 좋을지 영상으로 제작해야 좋을지 이걸 결정하시는 게 우선 돼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생의 인원은 몇 명인지 어떤 형태의 교육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개념 정립이나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결정되면 줌으로 할지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할지 아니면 자체 솔루션에 탑재해서 다시 영상을 활용하는 게 효율적일지 이 모든 게 교육생의 인원에 따라서 뭐 송출이나 탑재 시스템이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마지막으로 교육을 진행할 강사님과 충분한 소통이 돼야 좀 더 퀄리티 있는 강의가 나올 겁니다. 이건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에서는 더 밀접하게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사님들도 처음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방식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면 교육이 완전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강의 영상을 제작해서 교육생들에게 일정 기간 안에 영상을 시청해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다는 모 기업의 경우는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그 20여 개의 교육과정 중에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진행하기가 수월한 강의 콘텐츠, 그리고 실시간 화상 수업으로 진행하면 좋을 콘텐츠, 이 둘을 지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녹화해서 효율적인 교육 콘텐츠가 따로 있고요.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교육 효과가 훨씬 좋은 그런 콘텐츠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분류하시는 게 먼저예요. 교육 효과와 활용도 측면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게 먼저 결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영상으로 제작해둔 교육 콘텐츠는 일회성으로 시청하고 사라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교육이 진행될 때 교육생들에게 다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작 비용 대비 활용성이 높은 방법이기도 하겠죠. 물론 그 참여하시는 강사님에 대한 강의료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좀 예상이 되는 문제는요, 교육 내용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영상 녹화 제작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생들과의 인터랙션이 가능한 방식을 영상 안에서 얼마든지 구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수동적으로 그냥 강의하는 내용만 찍겠어요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외로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대면 강의에서도 이제는 그 교육생들과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 일방향 형태의 교육은 교육생들이 소외가 되고 또 참여 의지가 낮기 때문에 교육 효과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많거든요.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비용을 들여서 온라인 교육을 제공했는데 교육생들의 반응은 영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런 상황은 예산 낭비죠, 그렇죠? 이런 일방향 형태의 교육의 단점들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 실시간이든 아니면 영상 제작 형태든 교육생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 먼저 시스템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야 되겠죠. 줌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MS 팀즈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형태의 무료 혹은 유료 솔루션들을 통해서 강사와 교육생들이 일단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과 맞느냐, 이걸 검토를 하셔야 하거든요. 자, 예를 들자면 서로의 얼굴을 화상으로 띄워놓고 확인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교육생이 몇 명이죠? 라고 여쭤봤더니 5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이제 시청하면서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 스마트폰 안에 50여 명의 얼굴을 빽빽하게 채워서 교육에 집중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또 있죠. 줌을 활용하되 줌의 비디오는 활성화시키지 않고 강사 얼굴과 강의 자료만 오픈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에요. 교육생들이 오디오만 열어두고 지금 교육을 듣기 위해서 앞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지금 딴 데 잠깐 사라졌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이 교육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또 하실 텐데, 자, 그렇다면 교육 중간중간 교육생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또 마련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못 믿었다, 좀 더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솔루션들을 또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솔루션들에 따라서 교육생들의 접속 시간, 혹은 교육 이수율, 교육생들의 참여 답변 확인, 또 퀴즈 응답 여부, 교육 설문 결과 등의 데이터를 담당자들한테 전송이 되도록 만든 그런 서비스가 탑재된 솔루션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늘 비용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교육생 관리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면 비용 대비 효과들도 따져볼 만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7월에요. 피사에서 실시간 웨비나 교육을 이틀 동안, 그러니까 총 16시간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교육생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강의를 어떻게 기획했냐면요. 강사 혼자 일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토크쇼 형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있고 강사가 있고 강의를 듣는 패널들 한 두세 분 정도 모시고 우리 회사만의 이슈들로 교육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좀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강사님도 혼자 카메라 바라보고 이렇게 뻘쭘하게 강의를 하실 때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컨디션은요. 옆에서 호응을 해주고 끌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게 티키타카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또 재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강사와 패널들이 교육생들을 대신해서 질문한다든지 아니면 올라온 댓글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교육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전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즉각적인 피드백들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질의응답 아니면 퀴즈 이런 내용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삽입을 하면서 교육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참여 교육생들과 댓글을 통해서 즉석에서 선물을 고르게 한다든지 이런 좀 이벤트 같은 느낌의 요소들을 제공을 했더니 교육생들의 흥미와 함께 집중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자, 이때 저희가 이제 심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었거든요. 동시 접속 1,400명 대상의 4시간 교육을 했었는데 교육 만족도가 무려 97점이 나왔습니다. 전체 기획 과정에서 강의, 토론, 퀴즈, 댓글, 이벤트 등의 이런 내용들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생들이 참아내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자의 역할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육생들의 입장에서 설계하는 교육이어야 되고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설계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와는 다른 온라인, 또 미디어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훨씬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강사의 강의안도 어떤 식으로 공유하느냐, 예를 들자면 전자칠판을 띄운 형태로 강의하는 모습을 그대로 송출하느냐, 아니면 강의안만 따로 화면에 제공하도록 설정해 놓느냐, 역시 이런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로 초이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강사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생들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변형할 것이냐, 교육생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장치를 어떤 시점에 제공할 것이냐. 자, 기업이든 강사든 전체적인 운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기획하고 접근해야만 온라인 강의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강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식의 교육이 거의 다 처음이다 보니까 서툴고 또 시행착오 분명히 있겠지만 다양한 방식들 안에서 우리에게 최적화된 시스템과 교육 설계가 잘 엮어지도록 하는 작업. 교육생들에게 교육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도전의 시간이자 새로운 시대로의 발을 들여놓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모두 힘든 시기에 지혜롭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획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